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기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한한령 완화되었을 때 중국향으로 저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좀 주제로 좀 가져왔고요. 최근에 뉴스들도 되게 많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기대감도 과거 대비 좀 높은 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중국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근에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서 어떻게 매출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자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쭉 보시면 5월에 이제 YG의 지드래곤이랑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멤버가 현지 브랜드의 광고 모델을 계약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3년 4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광고 모델로 실제로 하는 거고요. 그 SM 자회사 SMCNC 같은 경우도 중국 OTT 후야 라이브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판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 다 5월에 대한 얘기고요. 6월 들어서는 또 편의점 샛별이라고 이게 SBS 드라마인데 iQIYI에 또 팔렸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현재 동시 방영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 저녁같이 드실래요라는 이제 그 송성헌 씨 주연의 드라마도 현재 마찬가지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확실히 이제 드라마에서도 구작 과거에 찍었던 작품들을 중국에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5월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와 있지만 연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분이 방한하게 되면은 한한령이 없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시진핑이 연내 방한할 거라고 이제 굳이 주한 중국 대사가 언급을 했고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상반기에 온다 계속 시점을 계속해서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작년 4분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 시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점을 한 번 더 주한 중국 대사가 언급을 했고 두 번째가 사실 더 큰 포인트인데 사실은 한한령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 번도 공식화된 규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입으로 퍼져가지고 규제를 하는 건데 한한령이 풀어줄 거라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한한령이 있었다는 걸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물론 이제 매년 1월에 오니 3월에 오니 8월에 오니 이런 썰들이 되게 많았지만 현재 실제로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은 좀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조금 말씀을 드릴 때 2016년과 지금은 뭐가 다르냐? 그때랑 비교했을 때 드라마 제작사, 그때랑 비교했을 때 K-팝은 지금 완전히 위상이 다르죠. 특히 드라마는 바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넷플릭스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시아에 와서 정말 좋은 드라마들은 되게 비싼 가격에 잘 사주고 있습니다. TV 광고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방송 산업이 조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드라마 제작사들, 특히 채널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츠 같은 경우는 BEP 상의 실적을 계속해서 잘 내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열렸을 때 중국형 판권 매출이 곧바로 다 영업이익으로 꽂힐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사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빅히트라는 회사가 영업이익 1,0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없이 당연히 그 회사도 돈을 번 거고요. 중국 없이도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언어에 현지화하면서 글로벌로 지금 BTS, 블랙핑크 글로벌에 엄청 고성장하고 있고 순위가 다 1등, 2등, 3등으로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없이도 코로나19가 없다면 상당히 좀 많은 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중국 열리면 다 정말 말 그대로 다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좀 산업이 성장해 왔고 그래서 중국 열리면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부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제목은 조금 거창하게 이제 산업 시가총액 최소 2조 원 이상 증가할 거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그래프 먼저 한번 보시면 그림 3번이랑 4번인데요. 채널 사업자를 빼고 그냥 사바 네트워크스부터 키스트까지 요 드라마 제작사를 보면 딱 봐도 16년도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죠. 이때 이후로는 이제 당연히 한한령이 이제 본격화된 구간이 이전에는 한한령이 없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바운드 관련주랑 조금 다른 게 저희는 중국을 갈 때 중국향으로 뭐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왜냐면 검열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15년보다 16년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의 모든 드라마 제작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합쳐가지고 영업이 뭐 200억 조금 안 되게 벌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중국에 팔고 못 팔고 상당히 이제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고 그 당시에 얼마에 팔렸냐고 보면 가장 마지막에 팔린 작품이 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이제 드라마고요. 요게 이제 사마 네트워크가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추정 리쿰률 이제 실제로 리쿰률이 어떤 말이냐면 제작비가 100억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회수가 됐냐라는 거고 요 보시면 여기 한 130, 14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 드라마 만들면 130억을 회수했으니까 30억을 번 거죠. 이게 영업이 GP 마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에 이거를 못 팔면 당연히 이제 이게 없으면 당연히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 실제로 중국 열렸을 때는 돈 이만큼 벌었었고 그게 또 다시 막히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또 5억 이상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판매가 사실은 이제 이 섹터의 기업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주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향으로 판매 가능한 작품들 넷플릭스에 파는 작품들이 꼭 정말 좋거나 시청률이 좋거나 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편의상 넷플릭스에 파는 작품들이 향후에 중국에 팔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좀 편하게 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서만 팔아도 BEP가 되기 때문에 중국행 판권 매출이 곧 영업이익이다라는 공식을 저희가 좀 넣겠습니다. 숫자를 그냥 어떻게 보시냐면 평균 제작비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 팔 때 너무 싼 작품은 굳이 안 팔겠죠. 1년에 그 수입 쿼타가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서 과거에는 한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변화가 없다고 쳤을 때 당연히 비싼 작품을 파는 게 이득이니까 전체 제작비를 한 150억 정도로 가정을 하고요. 중국향으로 한 40% 정도에 팔릴 수 있다. 그럼 산업으로 15편 팔면은 뭐 다 곱하기 하면은 산업의 매출 증가 요인이 최소 9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한한령이 완화되면 중국이 이제 다시 진짜 오랜만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30배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곱하기 쭉 해보면은 시가총액으로 한 2조 원 정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볼 때는 제가 아까 전에 평균 제작비 150억이라고 했는데 드래곤은 당연히 비싼 작품 팔겠죠. 한국에서 지금 회당 20억.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텐트폴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정하는 기준 같은 건데 최근에 뭐 더킹이라든지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작품들이 다 이런 가격 근처에 찍었습니다. 뭐 아싸 연대기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드래곤은 당연히 이런 비싼 작품들을 팔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분기에 한 편, 그래서 1년에 총 4편. 그래서 320억 곱하기 20억 곱하기 16 해서 320억 40%에 팔아서 1년에 4편 팔면은 한 500억 정도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 드래곤 실적이 한 590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열리면 요거 4편만 판다고 가정해도 바로 이제 영업이익은 더블이 나는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아살 연대기에 이제 시즌즈 IP가 기여를 하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이제 그 스위트홈이라고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찍는데 내년에도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영업이 한 7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과정이 없고요. 그래서 750억에 한 500억 정도 더하게 되면 한 1200에서 13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대충 30배 정도를 적용하면은 시가총액은 3조 원이고요.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호텔 델루나를 이제 리메이크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엄청난 소식이냐면 과거에 저희가 한국 드라마가 리메이크 된 적이 없던 건 아니에요. 뭐 굿닥터라는 드라마도 리메이크가 됐는데 보통 이제 판권을 그냥 파는 거거든요. 그냥 10억 뭐 예를 들면 20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금액으로 팔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팔고 끝나는 건데 이 호텔 델루나는 제작비도 반반 대박 나면 이익도 반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로 잘 기획이 돼서 편성이 돼서 터지면 얼마까지 볼지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 얼마나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에 뚫어주면 한 40배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은 4조까지는 갈 수 있고 이 이후에는 당연히 이거 잘 되면 뭐 이상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드래곤에 최대한 좀 긍정적인 가정을 했을 때는 시가총액 4조 원까지는 가능하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라인업도 좋습니다.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는 이 김수현 씨 주연의 사이코지만 괜찮은데요.
아시겠지만 비밀의 숲 시즌2가 이제 또 3분기에 있고요. 그 청춘 기록이라고 박보검 씨 이제 8월에 군대 가시는데 그 전에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4분기 때는 이 여신 강림이라고 이제 웹툰 뭐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다 1등하는 엄청난 이제 IP인데 여신 강림이 이제 드라마화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위트홈 요것도 네이버 웹툰 원작인데 요것도 오리지널로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때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업사이드가 가장 큰 회사가 또 드래곤이고 2분기 실적 좋고 하반기에 라인업 좋고 미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드래곤 정도는 계속해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위 업체가 이제 그 제이 콘텐츠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대충 5천억 내외인데 극장 빼면 한 3천억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드래곤이랑 조금 다르게 드래곤은 회당 20억짜리 드라마를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제이콘은 아직까지는 그만한 이제 운전 자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당 10억 정도의 드라마를 찍고 있고 비싼 거를 이렇게 쭉 곱하기 따라가면 한 240억 정도는 내년에 하나닝 열리게 되면 이 정도는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니까 한 75% 증가하는 거고요. 제이콘은 2018년도 하반기 때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때 제이콘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왜 신고가를 찍었냐면 드래곤이 신고가를 찍어서 그렇습니다. 1등주가 보통 업사이드를 가져가게 되면 2등주가 보통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제 영업이익 증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 봤을 때 뭐 주가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때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뭐 투자를 받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를 받는 게 이 회사가 기업 가치를 얼마 인정받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받게 되면 결국은 더 좋은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변수들이 하반기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도 관심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도 아마 시가총액이 남습니다. 결국은 이제 드래곤이랑 제이콘만 이제 중국의 드라마를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들에서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 앞에 숫자도 보셨겠지만 채널 사업자는 중국이 아니어도 당연히 흑자가 나는데 중소형 제작사들은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열리게 되면 훨씬 더 사실은 주가 관점에서 오히려 더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좀 클 수가 있고요. 요렇게 조금 이제 그 6개 업체를 뭐 정리를 했는데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6개 업체 정도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도 제가 조금 선호한다. 뭐 투자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좀 선호한다라고 보면은 키스트, 뉴, 에이스토리 등을 좀 말씀드리는데 요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키스트는 올해 보시면 가장 이제 다작을 많이 하죠. 어쨌든 많이 찍어야 많이 팔 수 있는 거니까 가장 다작하는 회사 키스트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많이 찍고 있는 와중에 이 회사는 이제 그 주주 중에 이제 화칭 미디어 이제 중국 업체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키스트도 뭐 까먹었지만 그 모회사가 SM인데 SM이 또 주주에 또 중국 알리바바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에이스토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주주 중에 텐센트를 보유하고 있고 편수는 그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킹덤을 비싸게 또 찍은 경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그 전지현 씨 주연의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찍는데 그게 뭐 마찬가지로 킹덤과 지리산 모두 이제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고 둘 다 전지현 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비싼 작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대작할 수 있고 다작할 수 있고 중국향으로 쉽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개 정도는 좀 중소형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렇게 좀 드라마 제작사를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사를 좀 말씀드리면 드라마 제작사는 연애 제작할 수 있는 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곱하기 하면 좀 편한데 뭐 기획사는 사실 사람이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뭐 가동률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에 얼마나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 얼마까지 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냥 과거에 그냥 얼마나 벌었을까를 보면은 YG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 YG가 이제 별도로는 620억, 연결로는 한 700억 정도 벌었는데 SM이 못 벌었던 거는 뭐 SM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때 하반기 때 엑소 이제 투어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부터 한한령이 본격화돼가지고 매출이 좀 못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SM의 잠재력이 낮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프로 좀 먼저 보시면 보이시죠? 그냥 바로 그냥 중국 매출이 이렇게 다 박살나는 그림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도 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여전히 팔 수 있기 때문에 요 음원 정도면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보통 700억까지 매출을 벌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빅뱅의 콘서트라만 벌었습니다. 재개되게 되면 사실 그때보다 이 MG가 이 가격이 더 낮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 다른 게 있죠. 더하기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뭐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 수 보시면은 BTS 전체보다 많은 게 리사라는 멤버 하나고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중국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이게 잘 되면 당연히 출연료도 많이 되겠죠. 출연료라는 게 뭐 TV 방송 출연하고 뭐 백화점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빅뱅급으로 빌핑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단순하게 더하기만 해도 이 500억에 최소 곱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학년 완화가 되게 되면 뭐 잘 모르지만 못해도 YG 기준으로 매출이 최소 1000억은 넘어갈 거다, 기여할 수 있는 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1000억이라는 게 어떤 숫자냐고 보면은 작년에 작년에 매출이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중국 매출이 뭐 100억도 안 됩니다. 그냥 더하기 뭐 최소 900은 할 수 있는 거니까 900억에 정말 단순하게 곱하기 20% 마진해도 180억은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460억 정도는 코로나19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460억까지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더하기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벌써 640, 650 뭐 플러스 뭐 흥행 변수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변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SM이나 JYP나 다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의 K-팝이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뭐 가본 적이 최근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표 6번에 기부 공구라는 건데, 제가 최근에도 리포트 한번 썼지만 이게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제 앨범 나눔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가온 차트에서 실제로 이 가수들의 앨범 판매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중국 팬클럽 사이트에서 그 팬클럽들이 우리가 이만큼 샀다라고 주장하는 앨범 판매량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판매량보다도 보세요, 이렇게 비중인데요. 보시면 엑소의 백현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 이상이 중국에서 현재 판매량 기여하고 있습니다. 뭐 NCT라는 그룹 역시 뭐 30에서 50%까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상당히 뭐 중국에서 당연히 저희가 최근에 매출을 발생해 본 적이 없지만 이런 것만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K-팝이 중국에서 열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YG 기준으로 작년에 2016년에 한 600억 정도 혹은 700억 정도 벌었는데 이 정도 업사이드가 있고, 곱하기 하면 정말 못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0억, 최대 한 240억 정도 기여할 수 있고요. JYP는 2016년도에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트와이스가 겨우 데뷔 2년 차였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못 나갔던 거고, 얼마나 벌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중국 남자 그룹이 또 하나 데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G 대비해서 특별히 뭐 업사이드가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M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엑소가 그냥 한한령 때문에 콘서트를 못해서 YG 대비 낮은 거지, 또 마찬가지로 했으면은 YG보다 못 벌었을 가능성도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YG만큼 또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기부 공고에서 보셨겠지만 NCT 그룹들의 압도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나쁘지 않고, 또 자회사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키이스트라는 드라마 제작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M도 JYP도 같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이제 빅히트인데, 코로나19가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산업의 1등 빅히트라는 회사가 아마 상장할 것 같고요. 빅히트가 상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산업의 1등이 상장하는 거니까 기획사 내에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얘네들은 진짜로 북미에서 매출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진짜 정말 찐으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기 전에 이미 발표된 일정들이 있어요. 이게 대충 한 23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높겠죠.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코로나19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근에 플레디스라는 회사 이제 최대 주주 지위를 이제 얻었는데, 플레디스랑 빅히트랑 더해 보면 아마 코로나19 끝났을 때 내년에 최소 영업이익 한 1,80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없이고요. 중국 없이 1,800, 뭐 되면은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중국 없이도 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시가총액은 한 4조에서 5조 정도 사유로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내년 기준으로는 기획사가 코로나19 풀리면 콘서트 되고, 중국 풀리면 중국에서 업사이드가 있고, 또 빅히트 또 상장하게 되면 또 산업의 1등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의 호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장 뭐 한 달, 두 달 주가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선호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말씀드렸고요. 여기 표 10번에 보시면 최근에 데뷔한 그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드라마나 기획사나 중국 없이도 사실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은 건, 코로나 없었으면 어차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가고 있어서
산업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열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플러스 알파로 꽂힐 거고, 지금 뭐 드라마나 기획사나 뭐 산업의 시가총액, 매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거든요. 코로나19가 안 풀리기 때문에 조금 제한될 수 있는데, 내년까지 바라보면 코로나19 풀리고 중국 풀리고 동시에 겹치게 되면 아마 시장 전체에서도 아마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곤이라든지 YG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이거를 뭐 JYP를 사시거나 뭐 제이콘을 산다고 해서 투자 수익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저희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